도반부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성각의 포인팅을 통해서 인도 전성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탐색, 탐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베다와 브라만, 우파니샤드, 베단타로부터 시작해서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근현대에 와서 결국은 마하리시 계통 그리고 마하라지 계통의 이 가리킴이 우리 인류에게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하라지 포인팅으로 귀결 되었지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이 전성들이 종합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것을 좀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해 내지 않으면 이 길을 잃기가 쉽고요. 또 인도의 이 오리지널 용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언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에는 산스크리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힌두어, 즉 마라티어, 타밀어 뭐 등등 해서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혼동스럽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선명한 나침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이 자유 채널의 도반부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유 채널이 아니더라도 제1분기 지혜가 선명하고 확신이 있다면 굳이 자유 채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1분기 지혜 이것이다 이 말이죠. 제 1분기 지혜는 요즘 말로 하면 결국 이 의식 탐구, 진실 지혜 탐구인데 결론은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어처구니 없었다 이 말이에요. 즉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삶의 다른 측면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꿈과 깊은 잠이 낮의 일상과 동일한 레벨에서 동일한 지평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생명현상이죠. 꿈도 생명현상이고 깊은 잠도 생명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낮에 깨어있는 이 일상 이것만이 생명이라 안 하잖아요. 우리는 밤에 꿈도 꾸고 깊은 잠에도 들어가고 해야만이 또 낮에 깨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하잖아요. 이 전체가 한 단위로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죽음은 삶과 구분되는 그런 어떤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요. 삶의 그냥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깸, 꿈, 잠은 탄생, 죽음, 바로도의 축소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있다 하는 것은 이제 깸이고요. 죽어서 바로도 세계에 있다 하는 것은 꿈이고요. 완전히 죽었다, 소멸되었다, 소멸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이 캐릭터, 하나하나의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소멸되었다 할 수 있죠. 이것은 깊은 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탁 깨어나면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연속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속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상주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이 말은 1분기 지혜, 즉 의식과 이 우리의 위치, 의식의 위치죠. 나의 위치를 모르고는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친다 이 말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죽음은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삶의 여러 측면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 생명은 살았다라고도 직접 자기를 드러내고요. 죽었다라고도 드러내는데 이제 죽어서 다 사라졌다. 이것은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 개인 캐릭터. 그러니까 게임 세상만 알고 있는 이 개인 캐릭터의 진술이다 이 말이죠. 전혀 이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삶을 충분히 우리가 탐구해야 하면 죽음이 무엇인지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삶, 즉 깸, 꿈, 잠은 이 탄생과 바르도와 죽음의 축소판이다. 이것은 추측이나 상상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제1분기 지혜 문서, 수많은 지혜 문서들과 그리고 선현성각의 가리킴에서 이것은 충분히 증명이 된다. 온전히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또 적어야 됩니다. 보도마카를 아주 좀 진한 걸로 새롭게 이제 준비를 했죠. 자, 사후 세계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 참 놀라운 진술이죠. 마치 내가 없다. 즉,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는 몸 안에 없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보다 더욱 더 놀라운 소식이죠. 사후 세계는 없다. 왜 그러냐? 죽음은 삶의 죽음은 삶의 이 표현이다.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삶은 의식 생명을 얘기합니다. 의식 생명. 즉 죽음은 생명의 또 다른 표현형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죽음은 의식 생명의 또 다른 표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진실이고요. 두 번째 진실은 삶을 어떤 측면 깸자각, 꿈자각, 깊은 잠 자각, 이 전부 의식 자각이죠. 생명 자각인데 삶을 충분히 탐구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삶을 충분히 탐구했더니 죽음이 무엇인지 저절로 드러난다.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죽음은 의식 생명의 또 다른 표현형이다. 이렇게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말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회고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태어나기 전에 나와 세계는 없었다. 이것을 명확히 이 알미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지 않듯이 죽음 후에는 나도 세계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올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의 또 다른 표현형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도출되죠. 의식 생명은 항상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단일 의식은 컵을 자각함과 동시에 일동시입니다. 컵을 자각함과 동시에 컵의 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이 말도 참 이게 동시라 하니까 그래도 선호가 있지 않느냐. 선호가 없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일동시에 하나로 일동시 혹은 one and the same이라 하죠. one and the same. 일동시 혹은 one and the same. 무엇이 하나로서 같아요? 컵 자각과 컵 형상이 하나로서 같다 이 말이에요. 일동시 one and the same. 그러니까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하게 나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컵 형상과 컵 형상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죠. 이 전부 의식이에요. 의식이 컵 형상인 동시에 컵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또 컵 자각인 동시에 컵 형상이다. 이것은 일동시고 하나로서 동시고 one and the same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서 같다 이 말이에요. 즉 형상과 자각은 같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컵입니다 하면 그것은 모양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시공간 안에 물질이잖아요. 시공간 물질이 뭐예요?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물질이 곧 자각이고 시공간 물질이 곧 자각이고 자각이 곧 시공간 물질이다. 이것은 일동시로서 one and the same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살아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생전과 사후를 모양으로 나눌 때 똑같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형상과 죽음의 자각은 똑같고요. 삶의 형상과 삶의 자각은 동시에 똑같이 드러나는데 표현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공부 수행 체험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공부 수행 체험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파라삼 같아, 보디스바하. 이게 뭐예요? 피안으로 우리는 왔다, 가자가 아니에요. 피안에 와 있다. 집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 와 있다. 온전히 처음부터 집에 와 있었다.
이럴 수가, 온통 신비고 축제구나. 이게 같애 파라 같애 파라삼 같애 보디스바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이 도판을 수십 년 헤맨 분들, 이 스피커 포함해서 참으로 이게 어처구니가 없이 이게 어처구니 없는 기쁨이에요. 이 반전의 기쁨이랄까. 안심과 평안, 영원한 안심과 평안의 기쁨. 이제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를 안 찾아도 되는 이 기쁨이랄까. 온통 다 이미 주어져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 자, 이것을 실제로 만트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외우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가 말이 아니고 만트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제 종결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그놈의 체득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자, 이 2분기 도판에서 이제 체험 이야기하면 이제 완전 사이비로 조금 요즘은 몰리고 있죠. 체험은 아니다. 개인에게는 깨닫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이 개인은 사실 무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개인 존재성은 뭐냐? 임시적인 설정이다. 즉 단일 의식의 직접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하게 돼 있는데,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다 할 때에, 자,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하느냐? 이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체험 이야기를 하면 이 바보 멍텅구리, 물론 이제 정통도 이상하네. 체험 얘기하면 하여튼 요즘 도판에서는 약간 바보 취급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이 아니다 하니까 체득, 살짝 말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체험보다 더 지독한 말이 체득이에요. 차라리 체험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경험하면 됐다 이 말인데, 체득은 그게 아니고 뉘앙스는 뭐냐? 체험을 막 수도 없이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체질화 되어야 된다. 체질화. 이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아니고 체득이다. 이 말은 더 지독한 거라 이 말이에요.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결국. 지금 이 얘기를 다 끝났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애를 부셔야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과 체득. 없어. 그런 게 없다. 자, 왜 없느냐? 아유, 참나. 지금 5만 년, 140억 년 동안 이미 완전히 다 끝났다 했잖아요. 다 끝났다는 이게 공연불이 아니고요. 공만트라가 아니고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말이죠. 숨 쉬는 거를 체득했습니까? 체득했죠. 개인이 체득했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게 의식 스스로 이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이 장엄한 연극을 펼쳐내기 위해서 의식 스스로가 수없이 트라이한 의식의 정보 노하우죠. 이것을 의식의 체득이라 할지언정 개인은 체득의 결과잖아요. 왜 그러냐? 개인이 이미 체득이에요. 자, 개인 내지 캐릭터, 개인, 캐릭터, 페르소나가 이미 그 자체로 체득이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숨 쉬는 거 체득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까? 숨 쉬는 게 우리잖아요. 이미 우리가 숨 쉬는 거고, 이것은 체득한 것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잖아요. 저절로, 예를 들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새삼스럽게 숨 쉬는 걸 체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해야 된다. 깨달음을 체험하고 체득해야 우리가 이 진실과 생사해방의 깨달음을 얻는다 할 때에 바로 그게 바보 DGR인 게 숨 쉬는 걸 체득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느닷없이 자기가 잘 숨을 쉬다가 내가 숨을 못 쉬는구나. 안반수의경, 또 뭐 호흡 명상, 차크라 호흡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어야 깨닫나 보다 하고는 앉아가지고 또 온갖 진짜 DDGR을 한단 말이에요. DDGR을 하다 어떻게 하느냐? 몇 초간 들이쉬고 멈추고 몇 초간 내쉬고, 한쪽 콧구멍을 막고 하고 또 이쪽 번갈아 콧구멍을 막고 하다가 양쪽을 틔우고 그 다음에 양쪽을 다 막고 뭐 온갖 하나님 하나인 의식이 볼 때 참으로 왜 저렇게 귀엽기나 하다. 유치원 재롱잔치 왜 저렇게 하지? 이미 멀쩡하게 다 알려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자, 심장 박동을 우리 하는 법을 체득해야 됩니까? 심장 박동은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효 기간이 다 하면 뭐 고장도 나고 뭐 멈추겠죠. 이것은 우리라는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생명의 결과잖아요. 이미 체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론도 아니고 무슨 그런 도판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아유 참나. 자, 심장 박동을 우리가 체득합니까? 무슨 체험을 합니까? 호흡을, 그 다음에 면역체계, 우리가 병 걸려서 약을 먹든가 뭐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나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체득해야 돼요. 이름하여 개인이 볼 때는 자동 시스템인데 의식 입장에서는 의식 생명의 노하우잖아요. 개인이 볼 때는 무의식 작용인데 의식 생명이 볼 때는 자기 자각의 최고 정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의식 자각이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이거 다른 말로 의식 자각인데, 의식 자각을 자꾸 체험하고 체득해야 된다. 뭐 순수 의식 참나를 체험하고 체득해야 된다. 뭐 절대를 상대가 아닌 절대를 체험이 아니고 체득해야 된다. 이 말은 의식 자각을 체득해야 된다는 건데, 이 미친 의식 자각은 지금 저절로 안 하려고 해도 되고 있잖아요. 의식 자각이 게임 상태에서는 무조건 의식 자각이 너무나 저절로 돼가지고 사실 자각하기 싫어서 막 마약도 하고 술도 처먹고 뭐 어디 미안합니다. 술도 드시고
마약도 드시고 그 무슨 약물도 드시고 아니면 막 무슨 열심히 운동을 해가 막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이 뭐예요? 의식 자각이 너무 저절로 되니까 좀 의식 자각, 즉 깨달음 체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깸 상태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의식 자각을 새삼스럽게 체득을 하냐고요. 좀 경전과 의록과 모든 1분기 지혜, 1분기 치우고 올바른 가리킴, 소년 성각의 가리킴을 좀 공부를 탐색을 해보라고요. 뭐 수행 체험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열람을 한번 궁금하면, 궁금 안 하면 볼 필요도 없고, 궁금하면 좀 진지하게 이렇게 열어보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선택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적혀 있잖아요. 깨달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뭔가가 중생이 부처로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잘못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라. 정견, 오견을 정견으로 바꾼다. 즉 한마디 말에 그걸 귀를 열어 듣고 이해만 하면 된다. 뭐예요? 의식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에 무슨 체득이 필요합니까? 의식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이것을 그냥 이해하고, 이게 못 알아들어요?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이것을 뭘 체득을 해야 돼요? 저절로 지금 늘 지금 자기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깸뿐만 아니라 꿈 상태에서도 저절로 지금 의식 자각이 일어나고, 깊은 잠에서도 I am nobody라는 이 바디감이 여전히 자각되고 있는데, 삶과 죽음을 관통해서 의식 자각이 완전히 지금 체득된 상태, 5만 년 내지 140억 년 동안 체득된 상태로 있는데 무엇을 다시 체득하고 체험하냔 말이에요. 이 전부 2분기 기준이잖아요. 개인 대중 기준으로 자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개인 대중으로 하여금 자꾸 뭔가 조바심을 내게 하고, 아 나한테 없는 게 있나 보다, 체득이 안 되었나 보다, 자꾸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절대 그러니까 아 지금 상대의 세계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체득이 바로 이 캐릭터예요. 체득 곧 캐릭터고 캐릭터 곧 체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단일 의식의 단일한 사랑과 평안으로부터 서서히 이 다채로운 연극 속으로 깨어나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과정이었다. 우리가 이 140억 년의 의식의 자기 자각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게 개체 발생에서도 그대로 지금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5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몽롱한 꿈 상태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세 전후에 소위 말하는 이 체외 이탈 자각몽과 일상의식 자각이 지금 합체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서히 나이가 들수록 이 렘 의식 자각과 깊은 잠의 의식 자각, 그 다음에 체외 이탈 자각몽 임사 체험의 이러한 중간 상태의 의식 자각이 점점 퇴화되고요. 지금 일상 의식 자각만이 굉장히 고정되죠. 그러면 시공간이 굉장히 안착, 크리스탈화 된단 말이에요. 결정화,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신비한 거란 말이죠. 이 의식
결정의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죠. 시공간이 탁 합체될 때 의식이 가장 결정화되면서 이 시공간 물질로 결정화되면서 안정된단 말이에요. 안정된 의식 자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그토록 밤을 지새면서 애를 쓴 결과가 지금 바로 이 개인 캐릭터 페르소나란 말이에요. 바로 이 세계란 말이죠. 일상의 이 의식 자각이 가장 신비한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 이 깊은 죽음, 그 다음에 몽롱한 의식 상태, 그 다음에 자각몽 체이탈 임사체험과 일상의식이 교차되는 5세 전후, 융합되어 있는 5세 전후, 그 다음에 점점 어떤 것이 고정화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일상적인 이 안정된 의식 자각이 고정화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진행할까요? 이것이 가장 멋지고 가장 목표로 한 자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신비란 말이에요. 가장 큰 신비란 말이에요. 자, 이 어떻게 최종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이 의식 생명 표현형에 가장 고도화되었다 이 말, 가장 신비한 단계인데 이것은 시공간이 겹쳐지는 때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타임이고 이게 스페이스면 이 현재와 눈앞, 목전이라 하죠. 눈앞 시각, 이 공간이잖아요. 앞. 그 다음에 앞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뒤. 이것은 비시각화. 그러니까 비단 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대표로 되는 5가지 감각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뒤라 하고요. 공간적으로는 뒤라 하고, 그러니까 비감각, 5가지 비감각. 그러니까 전 5식이죠. 비감각 공간을 뒤라 하고, 감각되는 공간을 눈앞에 시각 공간이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공간도. 그 다음에 시간은 현재, 지금 현재고, 또 과거,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도래하지 않은 미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시공간 물질화가 일어나느냐, 이 의식의 가장 고도화된 신비한 단계예요. 의식이 가장 고도화된 신비한 단계는 시공간이 딱 현재 여기에서 만날 때예요. 현재 여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는 현재 눈앞의 감각화예요. 눈앞의 감각화가 일어날 때, 즉 시간과 공간이 딱 만날 때, 융합될 때, 시간과 공간이 딱 만나야 시공간 물질화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컵 자각과 컵 형상이 일동시로 일어나는데, 요게 특이점이죠. 싱귤라리티 포인트인데, 그 외에는, 즉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이 지점, 즉 요 4분의 1 사면이죠. 여기에서만 컵 자각과 컵 형상이 동시에 일어나고요. 그 외에는 전부 의식화 상태, 즉 요즘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입자화죠. 입자화.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은 입자화고요. 나머지 4분의 3 사면, 4분의 1 사면을 제외한 4분의 3 사면, 즉 과거나 미래가 있거나 비감각화 공간은 전부 어떻게 돼요?
이게 파동이다 이 말이에요. 파동. 그러니까 입자화, 파동화라는 것은, 입자화는 시공간 물질화란 거고, 파동이란 것은 단일 의식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공간이 눈앞 시각이라도 과거나 미래라면, 자, 지금 현재 눈앞 시각이 있지만 이것이 과거에는 어땠나라고 가면 의식화로 들어가 버려요. 즉 물질화가 안 되잖아요. 눈앞 시각이라도 이 공간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하면 역시 의식화지, 상상의 의식화고요. 눈앞 공간이 과거화되면 기억의 의식화죠. 이렇게 되지, 시공간이 딱 정확하게 만나지 않는 한 이 자각과 형상의 일동식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시간은 현재인데, 시간은 현재지만 이것이 공간적으로 비감각화라면 현재지만 현재 지금 워싱턴, 아니 저기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공간은, 시간은 현재지만 비감각화라면 이것은 여전히 의식화되어 있다, 파동이단 말이에요. 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현재라는 시간과 눈앞의 감각이라는 공간이 만나야만 입자화, 크리스탈라이즈, 즉 자각과 형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외에 4분의 3, 4면은 항상 시간이 현재든 아니면 눈앞 시각이 있더라도, 만약에 시간이 과거 미래라든가 시간은 현재라도 비감각화, 눈앞 시각이 아니라면 입자화, 즉 자각과 형상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은 체득이나 체득되어 있잖아요. 이미 체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체험되어 있고, 늘 체험되고 체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끝났다, 수행 공부 체험이 다 끝났다 할 때는 이게 체득도 끝난 거예요. 체득되었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의식, 자각, 깨달음이 체득되어 있어요. 체득에 쩔어 있다고요. 얼마 동안 체득했냐 하면 140억 년 내지 5만 년을 체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우리 좀 창피합니다. 체득이라든가 뭐 절대라든가 뭐를 그래도 지금 모자라니까 뭘 더 해야 된다든가, 자꾸 이 스피커가 얘기하잖아요. 이해 안 해도 돼요. 이 1분기 지혜가 뭔지, 자유 채널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사는 게 그게 온전한 신비고 진리라고요. 다만 고통과 공포가 좀 너무 실감나서 못 견디겠으면 이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와서 의식 탐구, 진실 탐구, 죽음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스피커님이 맨날 이해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 고통과 공포스럽고 뭔가 눈물을 흘리니까 얘기를 한 거지. 이 스피커도 그래서 이 길에 들어온 거지. 아니, 고통과 공포가 뭐 괜찮다면 뭐 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이 삶과 죽음에 아무런 의문이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뭐 하려고 이해하냐고. 누가 그런 걸 강제를 해요. 권유도 하지 않고 강제도 안 하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그 이해가 가슴 안으로 안착돼야 된다 할 때는
이 고통과 공포가 더 이상 이제 좀 지겹다 하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과 공포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나는 이 가짜 같아, 좀 진짜를 찾고 싶어, 이것도 사실 큰 고통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두드러진 고통보다도 사실은 나는 사는 것도 싫고 죽는 것도 싫고 뭔가 이게 무가치하고 따분해, 이 boring, 이 지루함,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정신적인 이 고통, 혹은 무의미, 무가치, 가짜 같음, 진짜를 찾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만 이게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한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살아도 돼요. 왜 되느냐? 그것이 이미 이 진실의 드러남이라고요. 이해 안 한 그것이 진실의 드러남이라고요. 이미 5만% 체득이고 체험이라고요. 그것이 이미 절대라고요. 절대라고요. 상대 절대 할 때 그 절대가 아니고, 또 상대와 절대를 벗어난 절대도 아니고, 절대. 즉 절대만 있으면 절대는 없는 거예요. 일절대는, 그래, 절대는 무절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지금 이 평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절대를 찾고 보면 바로 이거라고요. 이것이 절대라고요. 이해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것을 이해 안 되는데, 아니 괜찮다니까, 그냥 살면 돼요. 그것이 이미 절대고 이미 신비고 다 끝난 거라고요. 다만 다 끝났다 이 말을 듣고 싶으면 이제 와서 들으라고요. 이게 다른 말은 다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다 끝났다 이 말을 듣고 싶으면 와서 들을 뿐이지, 다 끝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지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쉬워서 진짜 상상조차 못했, 하기자성 본자구족 육조해는 너무나 쉽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미 숨 쉬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이것을 도무지 믿기지가 않죠. 그럼 여태까지 예전에 막 도판 헤매고 아니면 그 이전에 막 어리석게 막 쌈질하고 그것이란 말인가? 예,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That is that. This is this. This is it이란 말이에요. 이해 안 해도 되고요. 안 믿어도 돼요. 괜찮다고요. 이미 다 의식 자각밖에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의식 자각밖에 없다고요. 여기 입자화를 아무리 얘기하지만 기본값은 이게 하나의 이 자각일 뿐이잖아요. 자, 니사를 가졌다 마라지의 이 죽음에 직면하여를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당신은, 요 텍스트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된 당신은 어떤 경험으로부터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슬픔조차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 또 번역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영어 원문을 보면 받아들인다 이 말 없어요. 원문을 보면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혹은 더 이상 슬퍼함은 없다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understand this and grieve no more. 이것을 이해하세요. understand this. 무엇을요? 지금 다 체득되어 있고 이 모든 게 절대고 심지어 이해하거나 믿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또 이해하라면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통과 공포가 문제 안 되고 죽음이 문제 안 된다면 이해 안 해도 된다고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럼 고통과 공포 속에 계속 있으세요가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해 안 하고 안 믿어도 그 자체로 이미 의식 자각밖에, 즉 깨달음, 진실밖에 없다니까요. 진실로. 아니, 이 말을 증거가 뭐예요? 숨 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체득이나 체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수행, 공부, 깨달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and grieve no more, 슬픔은 없습니다. 이래 되어 있지. 여기 어디 슬픔을 받아들이냐.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자꾸만 이게 개인 대중들이 2분기, 안 그래도 2분기가 지금 지겨워서 이게 지금 지혜를 찾고 있는데 자꾸 2분기 속으로 더 끌고 자기 혼자 들어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냐고요. 도마복음에 보면 자기만 안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왜 못 먹게 이 말 구유에 들어 눕는 개돼지가 되냐고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슬퍼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이중적인 일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슬퍼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고 슬픔이 없거나 이 말인데, 좀 더 자유 채널식으로 이야기하면 슬퍼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왜? 알고 봤더니 전부 깨달음, 즉 의식 자각의 노하우였다 이 말이에요. 체득 그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당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나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이 세상을 밖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며, 밖에서라는 것은 바로 단일 의식이죠. 단일 의식, 무의무아로서 이제 보고 듣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제란 말이죠. 무대에 올려진 연극이나 스크린에 비춰진 영화를 보면서 찬탄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도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 테마파크 가서 이 귀신의 집에 제일 돈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무서움을 느끼려 한다 이 말이죠. 깊은 내면에서는 어떤 동료도 없어요. 여기 또 잘못된 번역. 깊은 내면이라는 부분을 보면 deep down일 뿐이에요. deep down. 의식의 가장 바탕이란 얘기지. 여기 어디 inside, outside 말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영어를 보면 but deep down, quite unmoved. 의식의 가장 깊은 곳, 즉 바탕, 기본값에서는 어떤 동료도 없을 것입니다. 육조해능의 학이자성, 본무동료. 이 자성은 본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구례부동, 명의불. 왜 그래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식의 요소가 딱 만나는 점에서만 이 입자화가 마치 이 환상처럼 일어나지. 이 멋진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만들어내려고, 이 환상이 체득이고, 그러니까 환상을 버리려 하면 안 돼요. 환상은 이 진실의 엄청난 걸작품이라고요. 그 외에는 뭐예요? 전부 단일의식 깨달음으로 이렇게 있다. 근데 왜 단일의식 깨달음은 무의식으로 느껴지느냐? 그것은 이 입자의 입장에서, 입자 관점에서, 즉 나무 하나하나의 관점에서는 숲 전체는 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의 의식이 때문이다. 자, 이래서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이 죽음의 직면하여를 이제 온전히 마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라지 강의는 보이는 탐구 여행, 비주얼 저니를 이 깊은 바탕, 본바탕으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담백하게 성자, 즉 포인터스 오브 마하라지와 I am that 중에서 이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이 종합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즉 기본 바탕음은 이 비주얼 전이고요. 이 포인팅과 I am that을 선율로 결합시켜서 멋진 음악을 계속 연주하는데요. 전체 비주얼 전이는 전체를 보지만 지금 포인팅과 이 I am that은 1분기 지혜, 즉 의식, 죽음, 진실 탐구와 연관된 가장 가깝게 연관된 부분을 선별해서 재밌게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